물이 찬 상태를 모르고 수행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죠. 막상 가보니까 아까처럼 물이 그대로 차 있었고 코를 잡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건너서 한 건데, 저희 라이더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한 콜 한 콜이 정말 소중하단 말이에요. 거절을 눌러버리면 수락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락률이 떨어지면 콜이 잘 안 들어옵니다.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죠. 이 유명했던 홍수 속 배달라이더 영상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보신 바와 같이 충실한 직업의식이라는 감동적인 모습 뒤에는 우리 배달라이더들이 뼈아픈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저런 위험한 상황 속에 던져지고 있죠. 그건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배달라이더 사망사고 기사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 빈도가 더 잦아진 느낌입니다. 대미는 매월 15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해서 안전배달을 장려하고 있는데 왜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배달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꼽히게 된 이유와 배달라이더를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배미는 우리나라 산재사고 1위 기업이죠. 심지어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위는 전통적인 위험 직업군으로 알려진 건설업이었는데요. 쿠팡은 배민에게 무엇이든 질세라 추격하다 보니 이제 산재까지 2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배달라이더가 일하는 플랫폼인 배민과 쿠팡이 1, 2위를 모두 차지한 것이죠. 관점을 넓혀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산재사고 사망률을 보면 한국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고요. OECD 가입국가 평균보다도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도 1위 수준이다?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작년 기준 배달의 민족에서는 1297명이 산재 신청을 했고요. 쿠팡은 389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539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 처리가 자동차 보험으로 되어서 산재로 데이터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워낙 무보험으로 배달을 하는 불법 라이더들이 많아서 실제 사고 발생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배달 플랫폼을 시작한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해외도 배달 산업이 산재 1위인가? 전혀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의 수익 구조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16명의 배달라이더 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과 8월 5일 불과 닷새 사이에 2명의 배달기사님이 업무 중에 돌아가셨고요. 사망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과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한 수익 구조 때문이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 배달 플랫폼사의 과도한 프로모션 정책 때문인 겁니다. 프로모션은 배달 수익을 배달 라이더의 개개인의 성과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죠. 이런 성과급 방식의 배달 수익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배달 플랫폼이 생긴 초기부터 열심히 일한 라이더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보상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그래야 배달라이더 보유를 유도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예전에는 장기적인 미션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에 몇백 건을 하면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배민과 쿠팡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료 최저가가 점차 내려가더니 급기야 무료 배달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달라이더가 떡하니 있는데 무료 배달을 시행한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누군가는 손님이 내야 할 배달료를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누가 그걸 대신 내겠어요? 결국 최종적인 화살은 우리 배달라이더가 맞게 되었고 점점 배달 단가는 지하로 처박히게 되었죠. 무려 10여 년 전 단가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배달라이더의 여론이 거세지고 이탈을 우려한 플랫폼사들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성과제도의 강화인 겁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 대학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료 배달 시행과 성과급 방식이 시작된 뒤부터 서울 시내 배달라이더의 치명사고 비율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만 참고하더라도 성과급 방식의 수익 구조가 배달라이더에게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배민은 배달고수 클럽이라는 이름의 등급제를 운영 중이고요. 최고 등급의 이름은 마스터죠. 한 달 750건 배달, 수락률 50% 이상 유지, 25일 근무 조건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쿠팡 리워드라는 이름의 등급제를 운영 중이고 최고 등급의 이름은 골드 플러스인데요. 2주간 400건 배달, 수락률 무려 90% 이상의 유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최고 등급이 아니더라도 등급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물량과 수락률 조건에 맞추기 위한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물량 조건은 장시간 운전으로 과로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수락률 조건은 핸드폰 조작을 유도해서 운전 중 사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수록 사고 위험은 커지고요. 지금까지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배플이나 쿠플 같은 협력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매한가지로 힘든 상황일 겁니다. 사실 다른 노동 분야라면 이런 성과제 정책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은 애초부터 위험한 분야이기 때문에 성과급 방식은 사고와 직결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를 탈 텐데 오토바이는 운송수단 중에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하잖아요. 위험한 운송수단이 직업과 연결되면 당연히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성과제까지 도입한다? 와, 이거는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배달 안 하면 되지 않냐? 왜 그걸 하면서 징징거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누군가에겐 배달이 선택이 아니라 생계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당장의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매일마다 곁에서 보고 듣고 있죠. 대부분의 배달라이더 분들은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성과급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과급이 좋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요. 일을 할수록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매일마다 야근처럼 추가적 근무를 해야만 물량을 쳐낼 수 있고요. 심지어 콜도 없는 상황 속에서 꾸역꾸역 거리에서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급을 따냈다고 해도 워낙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 월급보다 낮은 최종 수익 정산서를 마주하게 되죠. 사실 이런 성과급 시스템은 법적 문제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제, 미션, 수락률 조건 등의 성과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인센티브나 리워드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익과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지휘 감독 시스템이죠. 지휘 감독은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엄청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배달 라이더를 고용하지 않고 1대1 계약 방식으로 노무를 맡기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아주 크게 보고 있죠. 따라서 플랫폼사는 지휘 감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성과제라는 명목으로 은근히 우회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꼼수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강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 이 제도로 인해 음식점 가격 결정에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지적하며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죠. 우리 배달라이더의 경우는 등급제와 수락률 조건을 통해 배달 노동의 기회가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 명시된 차별적 취급 조항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성과제도는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그리고 지휘감독을 통한 수익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사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플랫폼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규제들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 방식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배달라이더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자처럼 부리면서도 사고가 터지면 그건 사장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플랫폼사의 꼼수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거죠. 이걸 바로 규제 차익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에는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 배달라이더들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배달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올해만 무려 16명이 사망했는데도 아직도 이 상황을 중대재해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한 문제죠. 최대한 빠르게 이런 법안들이 적용되어서 배달 플랫폼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운임제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운영 규정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할 때도 당연히 협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은 반드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플랫폼사의 구체적인 노동 지시 방식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 등급, 리워드, 미션, 프로모션, 수락률 조건 같은 것은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세 번째로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배차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도 배달 업무의 계획이 서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할지 계산이 서게 될 거예요. 배차 알고리즘을 알게 되어 나름대로의 업무 전략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일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카카오택시는 수락률 50% 이상의 기사에게만 우선 배차를 하는 성과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공정 행위로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차별 의도 없음으로 카카오택시에게 부여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성과제를 플랫폼사의 경영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실상 현장에서 겪는 노동자의 상황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법은 플랫폼사의 입장에 서 있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달 산재 사고 장소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지시를 직접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도로 위로 찾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산재 1위는 지금 이 순간 도로 위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배달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꼽히게 된 이유와 배달라이더를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